자, 24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고2 및 그 이하 학년의 학생들은 이제 진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굳이 수상이나 봉사활동 등에 목을 맬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대치동 입시 컨설턴트 10년 차이면서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작성법 도서인 학종자신감의 저자 유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결론부터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세특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해질 겁니다. 24학년도부터 학종의 평가는 상당히 단순해질 거예요. 최근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평가 영역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시 중심이었던 입시 환경에서 벗어나 학생을 여러 방면에서 평가함으로써 지원자의 성장 가능성을 정성적 평가 점수로 매겨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 방면에서 평가를 한다는 것인데요. 평가자가 지원자 한 명 한 명마다 붙어가지고 3년간 지켜보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원자와 가장 가까운 교사들이 적는 학생의 평가를 바탕으로 지원자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혀있는 서류가 바로 학교생활기록부죠.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떻게 간소화되어 가고 있는지 그 역사도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어도 2019학년도 대입까지는요, 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체적인 면을 모두 평가했어요. 특히 자율동아리도 정규 동아리와 같이 500자를 적을 수가 있었고요. 독서활동 상황에서도 공통란에 500자 그리고 과목별 250자의 정보를 넣을 수가 있었죠. 당연히 이때는 학생들도 물론 이를 채우는 것이 힘들었겠지만 누구라도 제대로 된 전략으로 다양한 활동 내용을 적기만 또 채우기만 하면 자신이 가진 등급보다 3, 4등급 위의 학교를 진학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학년도부터 내용 기입에 한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입할 수 있는 글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매년 줄어들면서 작년 23학년도 입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세특에서는 방과 후 학교 활동이 사라졌고요. 소논문 기재가 금지됐고요. 이제는 보고서라는 단어도 사라지게 됐죠. 수상은 학기당 한 개만 기입할 수 있고 진로 희망 분야는 기입할 수는 있어도 평가에는 반영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율동아리도요, 30자만 적어 놓을 수 있어서 사실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게 현재 2022년 고3이 마주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2022년 기준 현재 고2들이 맞이할 24학년도 대입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자, 우선 방과 후 활동, 소논문 기재 요거 금지되고요. 진로 희망 분야 미반영은 23학년도 입시와 같이 대입평가에서는 그냥 미반영이 돼요. 24학년도 입시에서 쓸모가 없어질 것이 있는데요. 그건 또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자율동아리는 완전히 쓸모가 없어져요. 못 쓰는 거예요. 개인 봉사활동도 입시에서는 미반영이 됩니다. 청소년 단체 활동도 그렇고요. 기존의 학기당 한 개씩 총 6건을 제출할 수 있었던 교내 수상도 이제는 없어집니다. 제출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명과 저자까지 적어 놓았던 독서 활동 상황도 24학년도 입시에서는 평가에 반영이 되질 않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 빼고 남는 거 뭐냐? 사실상 평가에 해당되는 부분은 창체 활동에서 자율 활동과 진로 활동 그리고 세특과 종합 의견 정도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율 활동과 진로 활동은 사실상 학교 활동 리스트 수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가자는 이를 가지고 단지 지원자의 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이거를 짐작하는 척도로 활용할 것이기에 사실 이는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에요. 결국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세특과 종합의견이네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과의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전까지 학종에서 비교과의 영향력은 제 생각으로 제가 느끼기에 최소 50에서 최대 80 이 정도였다고 보거든요. 비교과하고 면접의 영향력이 아주 컸던 거죠. 그런데 이런 평가가 한계가 있음이 나타나고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현재 세특만이 평가에서 유의미한 부분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안녕.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뽑고 싶은 학생은 결국 자신의 미래 방향성이 뚜렷하고 그 방향, 즉 진로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또 진로 방향과 학과에서 요구하는 전공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교과 지식이 탄탄한 학생이거든요. 지금까지 방향을 뚜렷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진로 희망과 희망 사유 그리고 다른 몇몇 부분에서 이를 드러내곤 했고, 진로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은 자율이나 진로 활동에서 보여줘야 했고, 인성은 봉사활동 이런 데에서, 그리고 교과 지식은 세특에서 보여줬는데요. 사실 인성은 종합의견과 세특 모든 곳에서 드러낼 수 있어요. 또 성실성은요, 지속적인 성적 유지와 개근 이런 것들로 나타낼 수 있고요. 미래 방향성, 진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교과 지식 등에 대한 것은 세특에서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죠. 결국 학종 평가에서 필요한 부분은 사실 세특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24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고2 및 그 이하 학년의 학생들은 이제 진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굳이 수상이나 봉사활동 등에 목을 맬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다만 성적을 올리기 위한 공부가 아닌 성적도 올리면서도 기존의 에너지를 쏟아야만 했던 불필요한 부분들이 없어짐으로써 그 시간에 배운 지식을 활용해보고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식의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생님들과 공유를 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번에 고2, 고3이 된 학생들의 학생부를 선생님이 볼 수가 있었어요. 나름 열심히 배운 것을 활용하고 지식을 넓혀간 활동을 많이 했지만 이들 모두의 학생부에는 그러한 활동들 속에서 학생이 성장한 모습 이런 거는 없고 그러한 활동들을 그냥 했다. 이런 피상적인 내용만 한 줄 넣어주셨더라고요. 자, 이번에 고2가 된 학생의 학생부 중 하나는 아예 독서 활동 상황을 비워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학생부 작성에 있어서 교사들의 부담이 적어진 만큼 앞으로는 선생님들 또한 세특의 내용에 있어서 학생의 생각과 성장을 구체적으로 넣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마냥 이것이 교사의 책임일 수도 없는 것이 반드시 오랜 기간 동안 학생은 선생님들과 자신의 생각 그리고 의견을 공유하고 질문을 선생님한테 던짐으로써 자신의 이미지를 선생님들께 기억시켜야만 되거든요. 여러분,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이 얼마나 공교육 시스템에 잘 적응하며 성장했는가를 보는 전형입니다. 그 첫 번째가 성적이고요. 그와 동등하게 중요한 것이 그렇게 얻은 지식을 어떻게 확정시켰는가, 그 과정 가운데 새롭게 찾아낸 가치 또는 결과로는 무엇이 있는가 등을 정리해서 선생님들과 공유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학종평가에 있어서 세특 이외의 다른 부분들이 미반영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봅니다. 이제야말로 진짜 학생들이 필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단순히 내가 챙길 것이 적어졌어 라고 기뻐하기보다 더욱더 성장에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면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학년도 입시를 치를 현 고3 학생들 자소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제 책인 학종 자신감을 구매해서 보세요. 여러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